풀람과의 첫 라운드 경기 후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보낸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캐링턴 훈련센터로 돌아와 이번 시즌 첫 원정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까다로운 상대인 브라이턴 앤 호브 알비온의 DMX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새로운 영입이 올드 트래포드에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팀의 구성은 날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 에릭 텐 하흐는 첫 승리 후 추가 부상이 없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따라서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재의 팀 상황이며 오늘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캐링턴 훈련장에서 있었던 주목할 만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첫째, 제이든 산초가 돌아왔다. 이번 시즌은 가장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전쟁이다. 그러나 나는 수십 명의 선수만을 선발할 수 있고 따라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제이든은 지난주에 귀에 감염이 생겨 이번 경기에서 100%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는 뛸 수 있지만 나는 팀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같은 라인업으로 모든 경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해야 한다. 모든 선수에게 기회는 올 것이다. 에릭 텐 하그 감독의 발언은 제이든 산초가 풀럼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이유를 보여준다. 현재 올드 트래포드 측이 그를 이적시키고 팀에 재투자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면서 영국 스타의 미래가 화제다. 그러나 도르트문트 출신 스타를 원한다는 클럽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최근 캐링턴에서의 훈련에서 우리는 25번 선수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는 그가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이번 토요일 경기에서 출전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네덜란드 감독이 그를 출전시킬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텐학 선생님은 여름 내내 2000년생 스트라이커를 거짓 9번 자리에서 테스트하고 계셨습니다. 시즌 첫 경기에서 전 아약스 감독은 마커스 레시포드와 아마드 디알로를 기용했으나 둘 다 아직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역시 출전했지만 비슷한 결과였다. 따라서 제이든 산초가 출전할 기회는 팀 동료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팬들이 24세 스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위해 전념하고 스스로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겨줄 것인. 이 영국 선수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가 새로운 팀을 찾기 어려울 것이며 올드 트래포드에서 이번 시즌을 마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파쿤도 펠리스트리의 마지막 훈련. 이적 전문가 파브리조 로마노의 전설적인 Here we go 라는 문구가 다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관련된 뉴스로 울려 퍼졌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선수 영입이 아니라 파쿤도 펠리스트리의 이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600만 유로의 계약으로 파나티나이코스로 이적했으며 향후 그리스 클럽이 그를 판매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나티나이코스의 우루과이 출신 감독 디에고 알론소가 이 거래를 촉진하는 요소였습니다. 비록 처음 예상했던 1000만 유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남미 출신의 젊은 재능에 대한 이 가격은 받아들일 만한 수준입니다. 4년 전 그는 페나롤에서 1000만 유로 이상의 계약으로 꿈의 극장에 입성했지만 기회를 거의 받지 못했고 스페인의 알라베스로 임대되기도 했습니다. 파쿤도 펠리스트리는 지난 시즌 대부분 교체 선수로 출전했으며 13경기에 출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스쿼드를 정리하고 신입 선수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적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최근 훈련에서 이 우루과이 출신 스타는 여전히 동료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했으며 그리스의 신들의 땅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록 올드 트래포드에서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 1년생 이 청년은 칭찬할 만한 열정과 전투 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파쿤도 펠리스트리의 마지막 훈련은 그에게 그리고 팀 전체에게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22세 스타가 그의 새로운 경력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레드데블이 되면 영원히 레드데블이며 그의 여정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큰 클럽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경기할 것입니다. 화요일, 등장한 젊은 얼굴들. 에릭 텐 하흐 감독 하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특별한 점 중 하나는 1군 훈련에 젊은 선수들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시즌 초에 발표된 명단에 따르면 해리 아마스와 토비 콜리어가 팀에 정기적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비록 출전 기회는 많지 않겠지만 두 선수 모두 에릭 텐 하흐 감독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훈련에서 중앙 수비수 리스 베넷이 다음으로 훈련장에 등장한 이름입니다. 그는 지난 여름 투어에서 출전 기회를 얻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망한 수비수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해리 맥과이어가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마티아스 데 리트와 베테랑 조니 에반스가 버티고 있어 출전 기회는 적습니다. 올 시즌 네덜란드 출신 감독은 많은 젊은 선수들을 아카데미에서 1군 훈련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U18과 U21 연령대 선수들을 평가한 후 시도 오비 마틴과 같은 두드러진 인재를 추가로 영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부상자가 많지 않아 훈련에서 젊은 인재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 아약스 감독이 코비 마이누와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의 뒤를 이어 팀의 중요한 인물이 될 선수를 정확히 평가할 시점입니다. 해리 아마스, 토비 콜리어, 리스 베넷은 빅토르 린델로프, 루크 쇼, 그리고 타이럴 말라시아가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선택된 선수들입니다. 캐링턴 아카데미의 젊은 선수들이 에릭 텐 하흐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하고 1군 훈련 기회를 잘 활용하여 클럽에서의 미래를 보장받길 바랍니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비 마이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꿈의 극장에서 새로운 세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전성기를 유지하는 카세미로. 올드 트래퍼드에서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 중 하나는 바로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따라서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에게 전 시즌을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마누엘 우가르테가 합류하기 전까지 에릭 텐 하그 감독은 여전히 이전 레알 마드리드 스타의 활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올드 트래퍼드에서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 중 하나는 바로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1992년생인 카세미루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듯합니다. 경쟁은 항상 팀에 이점을 가져다주며 바란이나 해리 맥과이어의 경우가 그 좋은 예입니다. 32세 카세미루가 전성기 모습을 어느 정도 되찾는다면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엄청난 이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꿈의 극장에 도착하기 전 18번이 안정된 경기력을 유지하여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 출신 감독은 이에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그는 브라질 출신 선수인 카세미루를 항상 중요한 팀 균형 역할로 여겼기 때문에 이로 인해 코비 마이누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공격 지원 시에도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카세미루는 공중전과 장거리 슛에서 매우 효과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럼전에서는 여러 기회를 놓치며 그 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개선한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더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지게 될 것이며 경기에서 막힐 경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요일 마티아스 데 리우트가 선발 출전할 수 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 구단의 신입 선수 중에서 레니요로가 11월까지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면 마티아스 데 리우트는 풀럼과의 경기에서 가장 적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해리 맥과이어가 너무 훌륭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네덜란드 출신의 센터백인데 리우트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훈련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는 건강 상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가벼운 훈련에만 참가했습니다. 해리 맥과이어는 부상당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가 부상당하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승리는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부상이 없어서 기쁩니다. 라고 에릭 텐 하흐 감독은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레스터 시티 출신의 선수 상태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에릭 텐 하흐 감독은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레스터 시티 출신의 선수 상태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텐 하흐 감독은 마티아스 데 리우트를 선발 명단에 포함시켜 팀의 최고의 공격수들과 대결하게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온 신입 선수인 데 리우트가 선발 출전할 수 있을까요? 데 리우트는 체력을 회복했고 팀 전체와 적응할 시간을 더 가졌습니다. 따라서 팬들은 네번 데 리우트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조합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이미 확인된 기량과 투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고 센터백 듀오가 될 수 있을까요? 브라이튼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며 특히 이번 경기에서 홈 경기에 2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 리우트가 포함된 수비 라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계속해서 무실점을 유지하고 3포인트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면 1999년에 태어난 이 스타는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입증할 것이며 동시에 어떤 선수와도 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